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199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000선을 다시 내준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전환되면서 강보합권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현재 55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순서로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어떤 키포인트 준비하셨나요? 일단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그 어닝에 대한 경계감 일단은 시장 내에 팽배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가장 이 부분에 대한 시작 내지는 단초는 말 그대로 어제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한 잠정식을 발표한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이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 꼭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담아놓고 일단은 2분기 실적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워낙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간에 지금 워낙 이제 약세 분위기 좀 들어가면서 1011원대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의 기조 자체는 원화의 강세의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이제 그 제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소간에 좀 부담감으로 계속돼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실적 관심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테마 내지는 그런 제목 다시 말씀을 드리면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포인트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키포인트는 어닝 시즌 시작으로 경계감이 대두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시장 그리고 유로존 시장을 보시면서 좀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좀 컸었다라는 그런 느낌들 다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에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 시장 역시 약보합세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이제 그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부분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확실하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시장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어쨌든 IT 업종의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장 전체에서도 대장주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희비에 따라서 어떤 그 수익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업종군 내지는 종목군들 코스닥에는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소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그런 생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실적 발표 직후 일단 지금 불확실성의 해소다라는 그런 측면 속에서 좀 강보합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반등 구간을 이해하려는 부분은요 오히려
지금 숏 커버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숏 커버링, 그러니까 그 롱숏 전략, 롱숏을 지금 많이 시장 내에서 지금 롱숏 전략이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롱숏 전략 중에서 숏을 한 삼성전자를 좀 공매도한 그런 세력들이 다소가 좀 숏 커버링 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일시적인 반등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매도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일단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시장이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어찌 보면 미국은 호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는 호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좀 반작용 심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가 조금 좀 중국의 지표가 조금 좀 나빠지게 되면 조금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를 나름 좀 작용을 시키면서 상승면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지만 중국 경제 지표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실망감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재주, 중국 관련 소재주들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미국은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곤 있지만 중국이 아직 방향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좀 확신이 미흡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엔 다소간에 좀 방향성을 쉽사리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되는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아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원화 강세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 근 그림에서의 어떤 그 추세는 원화 강세의 추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이제 우리 유동성 유입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제조업 측면,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이 부분이 유동성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수출주에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의 유입 자체가 매우 차별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차별화의 방향성은 두 방향이다. 첫 번째 방향은 원화 강세에 나름 그 피해를 좀 덜 보는 그런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실적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그 업황의 호조와 함께 확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꼭 염두하시면 지금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어떤 그 원화 강세 추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향성을 내지는 어떤 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주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턴어라운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되면 항상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어떤 그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분기상으로 시기 계절적으로 본다면 일단 2분기와 3분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4분기와 1분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연말 효과들 이런 다른 효과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적 관련된 분기별 어떤 그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이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2분기와 3분기, 과연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닌가의 그런 여부들, 그리고 흑자의 폭이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의 그런 여부들이 결국은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모멘텀이 여기서 멈추느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년 반 만에 어쨌든 모멘텀이 지금 모멘텀이 둔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꺾어지는 그런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따라서 모멘텀 면에서 삼성전자는 접근을 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래도 10배 미만이다라는 것. 그 10배 미만이다라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아직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랄지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오히려 수급이 비어 있어서 수급을 채워나가는 그런 국면에 서 있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계속 방향성 없이 종목들의 순환매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오늘 마감 전략은 일단 내일 선물 옵션, 내일 이제 그 옵션 만기가 지금 만기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하시는 말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형주 쪽의 변동성 분명히 좀 고민을 하셔서요. 오히려,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를 좀 줄이시고요.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어떤 그 시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건설주에 대한 어떤 그 관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드렸었죠. 시장의 어떤 그 관점 내지는 시장의 방향성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대표주는 SK 하이닉스일 수 있다라는 점. SK 하이닉스의 방향성. 물론 오늘 이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세상으로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그 하락을 이용해서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하이닉스도 대응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점일 수 있다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 원 환율이 1012원 60전으로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달러 원 환율이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0전이 상승한 1012원 6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1011원 80전까지 하락했고요. 시간 현재는 1012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지난 4일 장중 1008원 40전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저점을 기록했고요. 이후 저점과 고점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원화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다른 통화들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제와 오늘의 경우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N1 포지션이 조정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N 환율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의 감소와 미국과 일본 증시의 하락, 그리고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소식을 반영하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을 하락하고 있는데요. 달러 N은 오늘 서울시장 개장 직전에 101.43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1 환율은 100엔당 998원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난 4일 100엔당 985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달러 원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N1 환율이 반등함에 따라서 달러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뉴욕 증시의 조정이 엔화에게는 강세 재료입니다만 뉴욕 증시 동향과 같은 방향성을 보여온 원화에게는 약세 재료로서 작용을 해왔는데요. 결국 뉴욕 증시 조정을 통한 위험 회피 성향이 달러 원의 반등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향후 미국이 2분기 기업 실적에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우지수의 추가 조정에 따른 달러 원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외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FOMC 의사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의사록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달러화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의사록 공개 이후에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N의 하락세가 더 깊어질 경우에 N1의 추가 반등이 예상되고요. 이를 통해서 달러 원 역시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LED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LED 조명주들이 대부분 요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LED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바닥권에서 순환매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번 주를 들어서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번 주에는 아마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일부에서 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LED 종목용 LED 관련 종목을 갖다가 단순한 어떤 그 바닥권에서 순환매 정도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종목군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뭐 아침에는 좀 비교적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아침에는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이제 밀리고 뭐 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아침엔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ED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들은 긍정적인 신호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LED 상승 종목을 이끄는 핵심 종목군은 결국 이제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누멘스라는 종목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멘스라는 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누멘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누멘스는 그 LED 쪽에서 이제 조명 쪽 부분이 아니고 이제 IT 부품 쪽의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IT 부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누멘스가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 부품 쪽보다는 조명 비중의 그 전체적인 매출 구조가 확대된다.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30% 정도가 이제 누멘스 쪽에서는 조명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그 잠깐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8,5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어떤 반등을 좀 보이면서 뭐 하루 강하게 움직이고 한 2, 3일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런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의 연속성에 어떤 신뢰성을 주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느 쪽에서 잡고 있냐면 서울반도체에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반도체 지금 움직임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비교적 좀 강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오늘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 그러니까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한 단계, 저점을 형성하고 강한 상승 이후에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하는, 지금 가격대 한 43,700원 정도. 일단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추세를 좀 확인하는 부분들인데, 서울반도체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체적인 LED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얘가 어떤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그러는 종목은 아니다. 일단은, LED 쪽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덩어리가 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반도체를 바라보는 기준은 뭐냐면, 사실 2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좀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제 3분기부터는, 얘네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크리치 3 쪽에서의 본격적인 매출 가세 가능성,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의 매출 확대, 뭐 이런 쪽이 본격적으로 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지금 LED 쪽에서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사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회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가장 중심축으로 본다고 한다면 LED의 소재 산업이다. 그래서 LED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 소재가 들어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장중에 상승폭이 좀 확대됐다가 지금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애플의 아이폰의 지금 출시 수혜가 기대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이제 LED 쪽이 이제 부품 소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스마트폰의 커버 글라스 쪽의 일정 부분의 어떤 부분으로서 사파이어를 지금 채택한다.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 매출 비중가 좀 커질 것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상승 내지는 실적의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 2분기까지는 지금 적자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LED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있죠. 예, 이 조명 관련 법이 좀 판매 금지 조치가 예, 내려졌고 예. 또 LED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예. 같아요. 색깔도 되게 다변화되어 예, 있고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 것도 나오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벌어야지 성장성이 있는 거죠. 돈을 안 벌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LED 종목을 갖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마라고요. 근데 테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산업이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산업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고요. 이제 상업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쪽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일단 IT 쪽에서는 아직 상업화가 지금 진행이 좀 덜 되고 있어요. 근데, 조명 쪽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죠. 전력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LED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전기 사용량은 30% 정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발열이 없고, 사실은 이제 이쪽은 발열을 하는 쪽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열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여름에는 오히려 그 더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조명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산업용, 가정용, 그리고 또 차량용에서는 지금 좀 비싸긴 하지만 일부 채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차량용 쪽으로 가는 거에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차가 밤에 마주보고 지나가게 되면 눈부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LED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단 문제가 뭐냐면 좀 비싸다는 거였는데, 산업용이나 가정용은 지금 단가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60kW 정도를 갖다가 10불 이하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에 상업화를 가속도를 붙인 거고요. 차량용은 아직 좀 비쌉니다. 그래서 차량용은 아주 고급 차종의 일종의 옵션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책 지원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분명히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금 재고 소진 이후 본격적인 판매 가속도가 3분기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60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2020년까지 전체 민간에 대해서 60%까지를 LED 조명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정부는 100% 교체한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사옥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LED로 3년 이내에 완전히 교체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60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에도 지금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을 이용하게 되면 1740가지의 색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색이 1740가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이쪽에는 이제 가속도를 좀 붙여줄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향후에 그러면 주도주는 서울 반도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주도주는 서울 반도체가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초과 수익은 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는 좋지만은 이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초과 수익은 분명히 좀 다른 쪽에서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LED를 언제 투자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지금 사실은 지금 바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흔들림을 기다리고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를 정확하게 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아니면 성장주 쪽에서 중요한 어떤 한 축을 지금 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ED는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분명히 이제 다른 타 섹터에 비해서 분명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LED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인 매매에 임하실 시간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르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 하루의 특징주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특징주, 왜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참 말 안 듣습니다. 좀 팡팡팡 올라가면 참 좋은데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네,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4,000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의 이러한 투기적인 흐름은 나올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중요한데요.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선물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숙제를 하나 던져드렸는데 확인하셨어요? 종목마다 민감주들 보니까 유럽계 창구들의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아졌다. DSK, UBS, 그리고 CS, CLSK, 그 다음에 맥쿼리라든지 멜린치 같은 거 굉장히 많아졌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유럽계 자금이 거의 확실시되게 들어왔다, 지금 분명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민감주들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7, 8월달 아주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탑으로는요, 두 종목 제가 집어내렸죠. 두 종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두 종목은 기본적으로 유럽계 자금의 가장 첫 타겟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삼성전자 130만원 이하에서는 다음화도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유럽계 자금들의 강한 순매수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부담 없이 넉넉하게 담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요,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대형주 중에서 두 종목이죠. SK하이닉스와 LG전자인데 오늘 LG전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지금 급락이 들어오고 있어요. 4% 이상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3분기에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참 재밌죠.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뉴스를 낼 수가 있고, 2분기가 좋은데 3분기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뉴스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저께 충격은 2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데 떨어졌는데, LG전자는 3분기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왜 이러냐면 어디를 보고 주가가 달려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LG전자는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종착역에서 이제는 3분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떨어졌기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의 똑같은 시점이지만 3분기를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 2분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참 주식 투자 어렵습니다. 자, 수급 동향 좀 체크해 볼게요. 3월 달에 6만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6만원대부터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 아주 강력하게 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사면서 79,000원대까지 쭉 샀죠. 근데 그 구간에 증권사들은요, 계속해서 매도했어요. 증권사만 매도를 했는데 보세요. 외국인, 투신, 연기금 다 매수했으니까 매도는 하나요, 매수는 셋이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6월 달에 75,000원이 딱 들어왔을 때는요,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75,000원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그 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쭉 샀잖아요. 증권사를 제외하고 샀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격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75,000원 넘어가는 가격부터는 살 매력이 없었다. 다만 팔지는 않았다, 그죠? 팔지는 않는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이상에서 살 가격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도 사는 것은 별로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인식을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핵심 포인트는요, 오늘 나온 내용과 더불어서 일단 3분기 실적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3분기에 뭐가 나오냐면 애플의 아이폰 6가 나와요. 어저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뭐죠? 2분기 스마트폰 재고 조정에 의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3분기에 애플 아이폰 6가 나오고 또 삼성전자에서는 노트 시리즈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재고들을 방출을 합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분기에
이제 막 G3라는 걸 가지고 LG전자가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하이엔드급에서요. 이 하이엔드급 아이폰과 갤럭시에서 저가 박앤세일 대방출이 나와버리면 G3가 가려다가 다시 주춤될 수밖에 없는 게 3분기가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재고 소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또 뭐죠? 바로 애플 아이폰 6가 나와버리면 또 신제품 때문에 위축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요, LG전자가 가면 기대치가 없느냐? 아니에요. G3가 미국의 4대 통신회사하고 전부 다 판매 계약을 했죠. 이제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팔려 나갈 건데, G3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사전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냈어요. 정말 이 하이엔드급에서 전혀 처지지 않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왔을 때 우려할 만큼의 판매량이 줄어든다 이런 가능성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될 것 같고 100개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매 단가 자체가 높은 제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G3에 대한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폰 중에서 최고 이제 최신 폰이니까 이 신제품 효과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G3가 일반적인 이 LG전자의 안정성은 분명히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은 안정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새로운 성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장성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면 전기자동차 전장 제품.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성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익을 내면서 나가고 있는 성장성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에는 굉장히 도움될 것 같네요. 물론 LG전자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3D 프린터로도 진출했었고요. 그죠? 했고요. 스마트 홈, 사물 인터넷 쪽으로도 다 지금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비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메인은 뭐냐면 가전과 그리고 G3 효과. 여기에서 안정성 위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바로 전기차 전장 제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있는 새로운 먹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영업이익이요 5,319억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문제가요 3분기가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냐면 3,966억이니까 2분기는 5,300억 나오는데 3분기는 3,900억이니까 뚝 떨어지죠. 재밌는 사실은요, 현재 4분기 예측이 나와 있는데 4분기는요 3,600억대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적의 영업이익의 성장이 1분기와 2분기가 최대 정점을 찍고 3분기, 4분기에 떨어질 거라고 측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과연 LG전자는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문제가 없는지 저평가냐 고평가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야 되겠죠. 밸류멘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4월 25일인가요? 제가 4월 24일인가 LG전자를 다루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바로 저 B포인트예요. A포인트가 가장 저평가 국면이었고요. B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나무위의 Y라는 시간을 통해서 LG전자의 급등, 그래서 73,000원까지는 가볍게 상승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높이가 굉장히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바로 C포인트가 지금 밸류밴드에서 제일 높은 선, 두 번째 선이죠. 그런데 보시면 밴드가 상향의 각도가 이번 2분기보다 3분기가 좀 약하다는 거죠. 상승의 각도가. 그만큼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의 모멘텀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 선, 바로 저 C포인트 지점이 사실은요, 단기적인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를 봤을 때 현재의 적정 가격은 얼마냐 하면 71,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 양호한 실적 때문에 71,000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79,000원까지 랠리를 보였단 말이죠. 이럴 때는 살짝 한번 끊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여튼 3분기 우려가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2분기에 79,000원을 살짝 하회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가격 조정은 들어와 봐야 한 71,000원 선에서 머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분기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면 한 71,000원대까지 회귀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동매매 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오늘 당장 팔아야 되나? 아니면 오늘 당장 많이 떨어졌는데 당장 사야 되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적정 수준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아직은 좀 더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니까 다른 종목에서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적정 주가 위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리스크가 큰 상황은 아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서 71,000원에 잡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주에요, 제가 갈매기 라인 쪽으로 세미나를 갑니다. 김성윤 멘토랑 이상문 멘토. 갈매기 라인 하면 포항이라든지, 그리고 토요일날 포항, 그리고 일요일날 부산 이쪽으로 쫙 한번 여러분들 뵈러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우리 멘토들의 아주 7월, 8월장 멋진 전략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현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999포인트, 코스닥은 556포인트에서 코스피가 한 0.4% 정도고요. 코스닥은 0.25%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시장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130만원대 회복을 좀 다시 했습니다. 빠른 반등을 줄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확실한 것은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면 좀 어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빠른 매수 자체는 조금 자제의 의견을 드릴게요. 천천히 느긋하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대응하십시오. 아셨죠? 급하게 대응하시다가는 좀 다칠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 부분은 염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살펴봐 드리자면요, 5가지죠. KB금융 갖고 나왔고요. 코웨이, JB금융지주, 파트론, 하림홀딩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KB금융을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1.4%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갈지에 대한 여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항상 조금 이렇게 오를 때마다 조정이 좀 나왔던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번도 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장 수급이 정말 많은 물량,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지금 KB금융지주 외국인 97억이고요. 기관이 45억 정도의 양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사항 보자면은 그래도
꾸준한 외인 3거래일 기간 이틀 연속. 오늘까지 해서 기관과 외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방향을 튼 모습이란 거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많이 밀렸다가 이전에 이제 저점 포인트로 인식이 됐던 구간 자체가 몇 년째 이 구간이란 거거든요. 몇 년째 이 구간 자체가 35,000원, 34,000원 저점 구간이었어요. 요 포인트에서 반등을 주는 거 봤을 땐 그래도 최소한 한 4만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38,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그래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안정권으로 판단하시고 천천히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요런 식의 그림을 좀 한번 예측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코에입니다. 자, 뭐 계속 올라가요. 흐름을 볼 때는 뭐 2013년부터 해서 계속 야금 올라가서 한 1년 반 만에 한 2배 정도가 올라간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좀 올라오고 있죠. 자, 수급 상황 보자면요. 깔끔한 수급은 좀 보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외인이 조금 매수 주체가 좀 되는 모습이어서 개인이 팔고 나가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이었어요. 투신 매도세는 별로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자면 그래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 특히 투신이 다시 들어온 모습이고요. 외인들 여전한 매수세를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좀 크게 주는데 막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매수하기엔 약간 좀 껄끄럽습니다. 최소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 거친 이후에 5%의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갈 때 그 정도 포인트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신고가 패턴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 조정이 꼭 옵니다. 이런 종목들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가 갑자기 막 급등을 해요. JB금융지주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전북은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서의 큰 상승이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을 주는데 최근에 조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수급 보면요. 그 물량 자체 기관들이 고스란히 다 쓸어다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니까요. 밑에 있습니다. 갑자기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자, 외인들과 기관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양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요 포인트까지 왔어요. 전 바로 고점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방향성 찾기는 내일과 모레 시장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고 계신 분들 은행주들 오늘 흐름이 괜찮은데요.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수급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갑니다. 파트론이 가요. 어제도 5% 급등하고 마감했고요. 오늘도 현재 6%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파트론이 움직인다. IT주들이 이제 가는 것일까? 다른 종목 볼게요. 인터플렉스는 오히려 빠지고 있고 큰 종목으로 가볼까요? 삼성전기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건지 오늘장, 어제장 조금씩 올라갑니다. 파트론. 자, 파트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아직은 못 믿겠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될까요? 파트론. 오늘 수급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등을 좀 준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갈 때 이 포인트가 항상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인데요. 이 제가 그린 차트 모양대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때 이 포인트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급등에 쫓아가는 거 저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갈 때 바닥 포인트가 첫 번째 바닥 포인트가 지금 최근 바닥이라 한다면 두 번째 바닥 포인트가 나올 때 그 포인트를 좀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림홀딩스 보겠습니다. 하림홀딩스 볼게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지금 7% 이상 급등 중이에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유를 조금 살펴볼까요? 뭐 수급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 오늘 시장 수급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유 가격 상승과 더불어 유가 가격 상승. 자, 지금 태풍이 오는 듯 했는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더운데요.
이 다음 이제 7월 18일부터 뭐가 있냐면요. 이제 초복, 그 다음 중복, 이제 말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잡히는 그런 구간이라고요. 그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한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되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하림 홀딩스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의 전략을, 숏 포지션의 전략을 가져야 되고요. 할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롱 포지션으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할인도 한번 빠르게 따라서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할인이 만약에 내일장에서 반등을 준다면, 그리고 또 모레장에서 반등을 준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혹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포인트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맨 첫 번째가 CKH 보겠습니다. 4,200원에 7256님. 이거를 아까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방송이 나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은 종목을 하다 보니까 살펴볼게요. 자, 시가총액 자체가 3,500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수급은 어떤가요? 안 들어와요. 네. 수급 매력도 안 좋고요. 지금 차트 흐름 꺾였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추세상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건 꺾인 모습이에요. 바닥을 억지로 잡아보더라도 이 그림이 나옵니다. 억지로 잡아보자면 매수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때 사실. 네. 이때. 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CKH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7256님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수급 너무 안 좋아요.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다가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현대제철 7만원에 10% 6522님. 자, 현대제철은요, 요때 이제 매도를 제가 드렸어요, 전부 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종목을 제가 싹 정리했습니다. 현대제철이 그때 한 4% 수익 중이었어요. 그때 정리를 제가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왜 제가 그때 종목들을 정리시켰나요? 종목들을 왜 정리시켰을까요? 이러한 이제 추세상의 흐름을 조금 보고서 판단을 해보건데, 약간 조금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맞죠? 여기가 바닥, 고점, 바닥, 고점 포인트잖아요. 근데 좋은 종목인데 왜 정리시켰나?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보고 가야 된다. 실적 우려가 분명히 잡힐 거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실적이 안 좋아질 경우에 시장에서는 또 한번 원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으로서 뉴스 기사 쏟아져 내면서 실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뉴스를 쏟아낼 거다. 그 핵심으로 지금 현대제철이 오늘 진짜 이렇게 맞았습니다. 제대로 맞았어요. 네. 어퍼컷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좀 안 됐지만 7만원의 매수가, 현재가 매수하셨는데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꺾였다가 다시 가는 요런 이제 그림을 생각합니다. 요 정도에 한번 노려보자고. 다시 반등을 줄 때.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흐름은 조금 위험한 흐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일장이라도 반등을 준다면 빠져나오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의견을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네이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77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1선을 깬 이후에 올라가는 포인트 이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3% 급락 중입니다. 자, 21선이 깨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사야 되죠? 다시 올라갈 때 사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때 제가 뭐요? 무조건 빠진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빠졌다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수급장, 수급 봐야 되는데 오늘 수급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이버 외인이 54억 매도, 기간이 한 8억 정도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수급에서 살펴보자면 나쁜 수급은 아니었어요.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자, 내일 시장에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때 기간 매수가 잡힌다면 오전에
그때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내려왔다가, 내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려왔다가 반등 주는 포인트. 항상 말씀드리죠. 반등 주면서 수급 들어올 때 포인트 놓치지 마십시오. 그 포인트의 매수는 괜찮다?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LD 디스플레이. 이지바이오도 왔는데요. 이지바이오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8021님 LD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4만원이요? 4만원이 지나요? 8021님. 옛날에, 이게 도대체 언제 쪽입니까? 언제 쪽이죠? 여기 나오네요. 월봉으로 하니까 나오네요. 2010년도, 네, 매수하셨어요. 이제 월봉입니다. 이거 지금 열어놓은 게요. 자, LED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지금 모멘텀을 월드컵 투수 바꿔서 안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으로 받을 게 9월에 있을 아이폰 6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시장은 먼저 2, 3개월 먼저 어떤 특수한 모멘텀에 대해서 반등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조정은 한번 나올 겁니다. 조정은 나온다고요. 다시 제가 좀 돌아가 볼게요. 일봉으로. 조정은 나옵니다. 자, 이거 지금 급하게 올랐죠. 차트를 좀 뒤로 빼서 어떤 조정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비중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이미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 물려 계신 분들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대거든요.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장 수급에서 살펴보자면 외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거의 대등하게 지금 매수 매도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 매수를 해주는 거 봤을 때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팔진 않아버리면.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데, 이 조정폭들을 이용해서 조금은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 이 많이 빠졌을 때 조금 매수를 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큰 상승의 그림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바닥이 왔을 때 올라간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항상 말씀 많이 드립니다. 두 번째 바닥에서 올라갈 때. 그쵸? 이때쯤이었잖아요. 3월 중순이나 3월 말쯤에. 네. 그때 안 하셨고, 세 번째 바닥이 왔을 때도 또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는 포인트인데, 요때도 이제 6월 초에도 매수를 안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4년 기다리셨잖아요. 4년 기다리셨는데 5년 못 기다리실까요?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좀만 더 파면 이제 황금 맥이 있는데, 네. 그쵸?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조정이 나온다면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3만원 깨지면 참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참고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나 있어요. 모두 투 하나 있습니다. 24,950원에 어제 종가로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오늘 현재 0.2% 정도 소폭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오늘 0.2% 마이너스대로 수익률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잘 먹고 나왔어요. 방송에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무료 방송이나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자세한 얘기 들으실 수가 있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상승 분위기를 점칠 수가 있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들 또 매수 들어옵니다. 매수 또 들어온다고요. 최근의 수급 어떻다고요? 퍼펙트한 매수. 이게 지금 기관 외인 8거래일 연속 매수예요. 외인은 더 10일 이상 연속 매수세고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수급,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 실적 좋고 수급 좋죠? 차트 밑에서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오면은 너무 못 살 것 같긴 한데 주봉으로 돌려서 가보자면 갈 길 멀다는 거. 그렇죠? 아직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현재가도 매수 가능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도 있는데요.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강연회 합니다. 토요일은 제가 부산부터 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죄송합니다. 포항입니다. 토요일 포항을 가는데요. 베니케어 호텔 1층 세미나를 오시면 되고요. 일요일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은 부산진역 5번, 7번 출구의 중앙일보 10층에서
오후 2시에 똑같이 하니까요.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관심주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56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